제가 시간 관리가 왜 돈보다 더 중요한지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길긴 한데 한 28장 정도 준비를 했고 한 해보니까 제가 좀 전까지 좀 연습을 했는데 한 25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쭉 한번 25분 동안 한번 설명을 하고 25분 이후에 뭐 궁금한 사항들 그런 것들 질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시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린트리 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하트 한 번씩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애증하면서 사랑해요. 아, 애증. 애증도 사랑이죠. 사랑하니까 애증하는 거 아닐까요? 네네. 근데 저는 좀 많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저를 엄청 사랑하는 힘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 또 저희가 제일 존경하는 김미경 학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이 완벽하진 않지만 매일 수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고치는 습관이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을 잃지 않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품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2019년도까지만 해도 올빼미형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쇼핑하고 TV 보고 막 애들 재우고 야식 먹으려고 막 그것만 기다리고 그래서 막 새벽 3시까지 드라마 보기 보고 그다음에 취침하고 3시에 자서 막 아침 7시 30분에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고 하여튼 좋은 습관은 단 한 개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또 매일매일 짜증도 많았고 아이들한테 하는 말들이 다 부정적이었던 것 같고 또 나는 누구인지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하나도 좀 몰랐던 것 같고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죽어도 지금처럼 오늘처럼 살 것인가의 질문에 내일 죽는다면 오늘처럼 살고 싶지가 않은 그런 2019년도였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하나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목표도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근데 그랬던 제가 2023년이죠. 지금 저는 완벽한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었고 9시에 잠을 자고 새벽 4시에 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정체성, 철학까지 갖게 되었고 목표를 세우면 100%를 달성을 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어, 결국 한다면 해내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자신감도 엄청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와 똑같은 질문에 내일 죽어도 오늘처럼 살 것인가에 내일 죽어도 오늘처럼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이렇게 좀 바뀌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어, 제가 기존의 인간관계들은 좀 다 끊고 새로운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뭐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유튜브로 이렇게 찾아다녔던 것 같고 또 두 번째 제가 정말 책 한 권도 안 읽던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한 줄 읽으면 뭐 잠이 스르르 오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 3월 달에 어, 그냥 일반 뭐 북클럽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독서 경영 리더 과정이라는 환경으로 스스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새벽 4시에 기상을 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처음 시작은 이렇게 아주 작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환경을 바꾸면 시간 관리로 지금은 이제 30가지 이상의 목표를 100% 달성을 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1월 달에 MKYU를 입학을 했고, 뭐, 계속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서, 2021년도에는 9월 달에 명예전당 우등상도 받았고, 뭐 지금은 시간 관리 관련해서 리더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동안에 축적된 그 시간 관리법 전자책까지 출간을 하는 현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또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지금 제가 시간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 간단한 소개를 했고 지금부터는 시간 관리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타임이란 영화를 보셨나요? 보신 분 있으면은 하트 한번 해주시면 혹시 있을까요? 음, 제가 인타임이란 영화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왼쪽 사진 보시면 엄마가 아들 손을 잡고 점심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손목에 있는 본인의 시간을 나눔을 해주는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아들은 엄마에게 받은 시간으로 커피를 사 먹으러 커피숍에 갑니다. 근데 메뉴판을 보시면 돈이 아닌 시간입니다. 커피를 사 먹으려면 돈이 아닌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3분이었던 커피가 오늘은 5분으로 가격이 상승을 해서 시간이 부족한 아들은 주인에게 막 따집니다. 시간이 없으면 커피조차 마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엄마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만나기 직전 엄마의 손목시계가 제로가 되어서 만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손목시계가 바로 제로가 되었는데 제로가 되면 죽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시간이 권력, 명예, 돈, 그리고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유튜브 가시면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영화로 시간의 개념을 재정의할 수 있었거든요. 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적 자유는 누구에게나 꿈일 겁니다. 경제적 자유는 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 중에서 몇 번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시간이 많지만 돈이 없는 사람. 2번은 시간은 없고 돈은 많은 사람. 세 번째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 네 번째는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 돈은 엄청 많은데 시간이 없는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은 엄청 많이 버는데 일하는데 하루 종일 야근을 한다면 경제적 자유가 아닐 것입니다. 경제, 경제적 자유는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 인간 관계적 자유,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내가 나의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일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도 많고 돈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첫 번째는 시간 관리와 목표 관리가 우선순위.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을 종이에 글로 적습니다.
오늘이라는 24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바로 세 분이 있습니다. 시간의 대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두 번째는 새벽형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을 했던 루스벨트 대통령, 그리고 시간을 돈보다 귀중하게 생각했던 빌 게이츠. 이 3인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60분, 고작 1시간만 더 있었으면 지금보다 더 유익하게, 더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시간, 여러분의 1시간은 어떻게 소중히 생각하고 계시나요? 현재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유튜브 보는데 2시간, 넷플릭스로 2시간, 쇼핑 사이트로 2시간, 게임 하는데 2시간, 술 마시는데 2시간, 커피 마시는데 2시간, 혹시 귀중한 시간을 어디에 쓰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과 관계 맺기가 일반인들과 다릅니다. 시간과 관계 맺기가 매우 탁월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는 하루 5분 단위로 기록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과를 끝내고 술 먹는 시간 대신에 매일 새벽 1시까지 독서를 하는 독서광입니다. 그리고 인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박진영, 17년간 매일 똑같은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0분 단위 일과표에 맞춰서 기록을 하고 계획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김미경 학장님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분 단위로 쪼개서 하루에 6시간이나 영어 공부를 하십니다. 시간 관리가 매우 철저하시고 새벽에 기상을 해서 30년 이상을 매일 같은 시간 단위 다이어리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박진영이 매일 아침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바로 아씨 배고파, 아씨 죽겠다, 이 두 가지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로 17년 동안 매일 똑같은 루틴 때문입니다. 첫 번째 루틴인데 매일 똑같은 시간 조찬 코스로 딱 15분간만 식사를 하고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7년 동안 똑같은 루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7년 동안 매일 새벽 똑같은 시간 1시간 30분 동안 운동을 쉬운 8가지 체조 동작을 꾸준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기 싫어서 배고파, 죽겠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박진영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삶에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진영은 60살이 넘어서도 젊은 사람보다 더 멋지게 무대에서 춤을 추고 싶다는 삶의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죽겠다, 배고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삶의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 똑같은 시간, 매일 똑같은 루틴을 17년 이상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미경 학장님이 하루에 6시간을 영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도 60살 이후에는 미국에 가서 해외에 가서 이제 영어로 강의를 하고 싶은 삶의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명확한 목표가 혹시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시간과 관계 맺기가 탁월하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생각을 해보시고 글로 기록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2023년도에는 명확한 목표를 찾고 시간과 관계 맺기가 탁월할 수 있는 시간들로 가득가득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관리를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가 가셨을까요? 시간 관리에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관리는 목표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는 시간을 더 잘 쓰기 위함이 아닌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목표 설정은 내 마음을 문서화하는 것, 실행까지 가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 단위, 분 단위 관리는 아무 의미가 없고 1시간 단위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게 바로 시간 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관리는 기록을 해야 보입니다. 혹시 가계부 쓰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하트 한번, 네네, 있으시네요. 돈 관리를 잘하려면 내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가계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려면 내가 어디에 얼마의 시간을 썼는지 시계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내 시간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글로 써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기록을 해야 나의 시간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제서야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48시간처럼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하루에 24시간, 나의 24시간을 시계부로 먼저 꼭 기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이유, 요게 진짜 가장 중요한데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진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진짜 시간 관리에 실패한 원인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이 가도 새해가 와도 늘 똑같이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분석을 해서 시계부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매일 운동하기로 했는데 왜 꾸준할 수 없는지 그 꾸준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저녁 8시 자기 전에 요가하기 10분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안 지켜지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저녁 먹고 나면 지치고 하기 싫고 체력도 바닥나고 실행하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럴 땐 원인을 찾아서 시간을 재배치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요가하기 10분으로 시간을 재배치했거든요. 근데 2년 동안이나 현재까지 꾸준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1시간이 아닌 10분 단위로 아주 작게 정말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늘 같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의 시계부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시계부는 나의 목표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목표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목표 없이 늘 같은 나와 삽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자원을 끝까지 쓰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지금 시간 패밀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시간 패밀리들이 가장 고민이 많은 공통적인 질문들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완벽한 루틴을 갖고 싶다. 강의를 끝까지 완강하고 싶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다. 그리고 정리정돈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그다음 독서 습관을 갖고 싶다. 뱃살을 탑하고 싶다. 이런 고민들이 많으셨었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 캐릭터 보시면 귀여운 분홍색 볼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보이시죠? 눈을 감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종이와 펜이 있는데도요. 모든 고민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바로 글로 적어야 됩니다.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글로 기록을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6가지의 고민 중에 오늘은 제가 정리정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시간 관리에서 정리정돈을 이야기하지? 하셨죠. 시간 관리와 정리정돈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완전 연관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혹시? 내 책상, 내 주변, 내 방, 내 차, 내 화장실, 내 거실 모두 다 내 자신입니다. 왼쪽 사진은 저의 2019년도 저의 주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이거 정말 설정 아니고 현재 저의 주방입니다. 정리정돈은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모든 물건의 위치가 늘 같은 자리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정위치입니다. 시간 관리도 이거나 똑같습니다. 목표가 내가 원하는 게 나의 시간에 배치가 되어야 그때서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늘 항상 놓는 위치가 늘 같은 자리에 정해져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을 하든 다 똑같습니다. 시간 관리가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핵심 목표가 유튜브 3,000명 구독자 만들기라면 나의 핵심 목표가 웹 3.0 디지털 역량 강화라면 나의 목표가 꾸준히 주 1회 책을 읽는 거라면 그것을 실행하는 시간이 늘 같은 시간, 나의 24시간 시계부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실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목표가 시계부에 자리가 없다면 그 목표는 달성하기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방향을 잃고 다른 것들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모두 다 없어지는 그런 일들, 바로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입니다. 시간 관리는 나를 찾고 나를 만들고 나를 이끄는 최고의 인생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장 남았습니다. 점심 식사 하시고 오셔서 약간 졸리실 수도 있는데 어깨도 한번 쭉 펴주시고 곧 끝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나의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8시간은 잠자는 데 사용하고 8시간은 일이나 학업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시간은 각자 자유시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시간 8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은 8시간 활용하는 기술을 익힌다면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1시간 단위로 나의 시간을 계획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시간을 제거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들로 가득 찬 시계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관리를 배우고 싶다면 시간 패밀리로 오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고 모든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24시간을 1시간 단위로 한번 그냥 아무 종이 위에다가 올려놓고 한번 적어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는지 한번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한번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꼭 한번 모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시간 관리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와 함께 시간이랑 놀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너무 고민이 많거나 시간 관리에 좀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좀 도움을 드려보는 시간을 짧게나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고민 상담해도 될까요? 네네네. 저는 에코직이고 네. 죄송한 거는 줌 수업을 못 들어와서 생소하실 거예요. 좀 이제 녹화본으로 혼자 공부했고 네. 죄송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제가 끊어야 할 거가 네. 늘 못 끊고 있는 게 사우나거든요. 사우나를 네네.
밥은 굶어도 사우나는 꼭 하고 싶어요. 근데 아, 이 사우나를 가게 되면 불리는데 한 20분 네. 또 이제 그 경락받고 하는 세신만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있잖아요. 아, 아로마, 네네. 아로마 테라피. 전신. 마사지까지 하는 거 맞죠? 그것만 해도 30분, 40분이면 끝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아로마 세라피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네. 무려 하고 나면 2시간이 걸려요. 근데 거기서 안 나와. 근데 또 물에 담그고 네. 릴렉스 하면서 그 저는 그걸 늘 옹호하는 게 나의 창의력은 물속에서 나온다. 물에서 릴렉스하고 있을 때 뭔가 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자제를 하는데 요즘엔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은 가거든요. 일주일에 두 근데 번이요? 예. 근데 거기에 있는 체류하는 시간이 3시간, 네. 왕복 물론 집이 해운대 쪽이라 가깝긴 해요. 네. 온천장이 네. 해운대 온천이 가깝긴 하는데 그래도 뭐 왔다리 갔다리 끌고 차 끌고 파킹하고 하면 반나절 가거든요. 음, 그런데 일단 해야 하는 이유 몸이 안 좋아요. 네. 하고 나면 몸이 풀려요. 확실히. 음, 그러나 시간은 많이 걸리고 이거 내가 제 일상 중에 제일 많은 긴 시간이거든요. 다른 거는 엄청 제가 템포가 빨라요. 그때 후딱후딱 하는데. 음. 음,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좋은 거를 갑자기 그만둬 버리면 이게 너무 좋죠. 스트레스가 더 올 수 있거든요. 갑자기 한 번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두 번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시고 그 원래 일주일에 두 번 중에 한 번은 다른 걸로 조금 대체를 하고 이제 그게 또 좋아지게끔 만들어서 그것 쪽으로 좀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걸로 좀 바꾸시면 어떨까. 그래서 혹시 횟수를 줄여가려고요. 네네. 혹시 등산이나 혹시 걷기나 이런 쪽으로 네, 횟수를 줄여가라. 네네.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쵸. 이거를 갑자기 간다면 안 아니죠. 하면 이게 금단 현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 수 있어요.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 한 번으로 네, 줄이고 나머지 하루 한 번은 좀 다른 거를 찾아서 그쪽으로 좀 다른 가주시면 걸로. 조금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혹시 걱정이라든지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저 빈스인데요. 아, 네, 빈스님. 네, 저는 제가 그 시간 관리 해보려고 PDS 다이어리도 샀거든요. 아, 네. 근데 그게 시간 단위로, 어, 스케줄을 짜게끔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시간별로 짜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정말. 맞아요. 그래서 제 네. 생각에는 그 혹시 새벽 시간이면 새벽 시간 아니면 아침 시간이면 아침 시간 그다음에 오후 네. 시간, 저녁 시간 이렇게 딱 크게 네 등분을 하고 먼저 내가 그 시간을 활용하고 싶은 시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일을 하시면 일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 저녁 시간 아니면 새벽 시간 그 시간에만 우선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 전체를 다 네, 적으려고 감사합니다. 하면 너무 네, 힘드시니까. 그래서 지금 PDS 다이어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일어나자마자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한 네네. 두 시간만 먼저 네. 써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거진 5시 전에는 일어나서 네, 5, 6시에는 수업이 있는 날이 많으니까 네. 보통 요즘은 좀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음, 그래도 이게 뭔가 목표가 있고 하니까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 한 개만 더 일찍 여쭤볼게요. 일어나게 돼. 호재인데요. 네. 전문가시니까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아, 네네. 근데 사실 아까 그 사우나는 약간 썰렁해서 먼저 질문을 던져 본 거고 진짜 네, 고민은 네, 예, 지금 MKYO 들어와 가지고의 문제거든요. 제가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어서 네, 비록 음,
PDS 다이어리는 사서 하진 않았지만 규칙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시고 저도 규칙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이렇게 MKYO 하면서 MKYO 시즌 지역 베이스로 할 때까만 해지도 규칙적이었는데 시즌 3로 가면서 관심사로 가면서 갑자기 오카방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커뮤니티가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규칙적인 삶은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오카방에 막 뭐가 뜨고 이쪽 오카방에 뜨고 저쪽 오카방에 막 네네, 뜨고 맞아요. 그러면 네. 이제 헬컴트에 막 뜨고 DNT에 막 뭐 뜨고 막 뭐 이 프렌드에 뭐 뜨고 막 부산방에 뭐 뜨고 이러면 이제 그걸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기치 않게 내가 몰랐던 어떤 스케줄이 생겨요. 그거 지금 해야 돼. 그러면서 스케줄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내가 계획을 짠다 해도 뭔가가 뒤죽박죽 되고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커뮤니티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숫자가 많아질수록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할죠? 그러니까 이거 저도 어떻게 약간, 할지 몰라야 되겠다, 진짜. 저도 그 작년에 좀 514 챌린지 하면서 엄청 심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안 읽은 메시지 막 1000개 이상 되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 옥하방을 그냥 좀 정말로 중요한 우선순위 딱 3가지만 놔두고 다 나왔어요. 왜냐면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그 목표에 따라서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다 하려고 하면 어느 것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11월 달에 제가 책을 쓰겠다는 그 목표를 딱 잡고 그거에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다 죄송하다고 내년에 다시 하겠다고 해서 딱 거절하고 그것만 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활성화를 하는 방법으로 제가 택했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게 솔직히 욕심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어떠실까 하는데 정리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순위를 두고. 그 김미경 학장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지치기 좀 하라고. 아, 네네. 그거 정말 필요해요. 네. 저도 지금 가지치기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하루 일정 그 관리에 대해서 제가 그 쓸줄하하라는 그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책도 사서 보고. 그거 아까처럼 그 네. 믿는다 도연님처럼 네. 하루를 6블록으로 나눠가지고 네네. 이제 뭐 새벽, 오전, 뭐 오후, 뭐 저녁, 뭐 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나누는 거죠. 6블록을. 네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왜 시간표대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눕혔을 때 자기가 되게 패배의식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오전에 내가 이걸 해낼 거야. 그럼 오전에 어느 시간이든 상관없이 오전 중에 그걸 하면 되는 거고 또 새벽 시간에 이걸 할 거야. 그럼 새벽 시간 중에 이걸 하면 될 거고. 그래서 6블록 중에 내가 뭐 첫 번째 블록에는 꼭 뭘 할 거야. 두 번째 블록에는 뭘 할 거야. 이것만 정해가지고 스트레스는 좀 덜하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딱 가지치기를 진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스트레스 안 받고 집중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뭔가 결과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분기별로라든지 이번 달에 내가 이거는 꼭 하겠다고 뭔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거와 별개인 것들은 잠깐 다 가지치기를 하고 그것만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도 스트레스도 덜 받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분기별 목표. 네네. 오케이. 월별, 분기별 목표가 있거든요. 그냥 네네. 저는 성격이 단순해서 뭐 끊으라 그러면 그냥 그 목화방 나와버리고 다 끊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네네. 분기별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네네. 그래서 그거 성공하면, 그러니까 1년은 4분기니까 네. 4개가 그럼 다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해가면서 요거 먼저 하고 이렇게 우선순위로 정하시면 조금 더 스트레스 없는 되게 뭔가
네. 뭔가 실타래가 좀 풀리는 기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분기별 목표. 네.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감사합니다. 아마 다 똑같은 고민이셔가지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시간 패밀리로 오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도움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단체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이렇게 미드업 하는 건 무대로 처음이어가지고. 무대로 모이는 거 무대로 나갈까요? 네네네. 아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고맙네요. 이거 아까 이걸 이모지라고 하나요? 이모지를 한번 저도 골라볼게요. 믿는다 도현님이 중간에 오세요. 네네. 여기는 칸이 있네. 한 칸에 하나씩 쓰면 되겠다. 여기요? 요 칸으로? 계단에요? 계단으로 갈까요? 그러면 하트 한번 첫 번째로 정하고, 그리고 믿는다 도요님이 돌아서 있나요? 저 어떻게 서 있나요? 제가 앞에 보고 계세요. 저 앞에 보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살짝 틀어졌어요. 근데 틀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무대를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잘 보여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와인잔 예쁘더라고요. 와인잔이 어딨지? 여기 있다. 하고 낮술을 2번이나 먹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트 이렇게 입술 가리는 거 요거 뭔가요? 요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순서대로 눌러볼게요. 먼저 하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와인잔이요. 그리고 입술이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저 이렇게 24명이나 있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리부트나님, 저 뭘 좀 더 개선을 하면 좋을까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과정들을 좀 더 지금은 시간이 안 돼서 못하셨는데 네네. 보통은 사람들이 김미경 학장님 하면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 관리를 마찬가지로 네. 너무너무 잘한 거 들으면 좋은데 지금 이게 뭐라고 하지? 벽이 느껴지는 거지. 여기까지 가기 나는 포기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까 네네. 그래도 좀 쉽게 그럼 뭐 해볼까 했을 때 네네. 좀 단계별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좀 구체적으로 조금. 네, 그런 쉽게. 사례들이 있으시면 뭐 커뮤니티 안에서 네. 좀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다가 네. 좀 좋아진 사례가 있다면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네네네. 아니면 케이스별로 아까 얘기한 어떤 MK 학생들 유형들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별로 내가 조금 사례들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뭐 한 달 차, 2달 차 이런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시간에 따라서 내가 계속 쌓아서 이만큼 된 건데 사람들은 결과적인 것들을 보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네. 또 그걸 보고서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런 좀 실패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과정이 진짜 없네요, 여기. 과정 알겠습니다. 한번. 네,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 네. 그거를 쪼개서 네. 하시면 뭐 12회기 정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미드업을 할 때는 네. 계속 처음부터 듣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그냥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간중간 소개를 이렇게 좀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고 네. 그리고 약간의
네. 민누나 도연님은 이제 그 다음 회차로 오면 좋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 그리고 네. 그리고 한 번 띵 와서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런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미덕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물론 다른 얘기는 하지만 젠탱글 하시는 해피미 형님 있는데, 네. 그 지금 시간 패밀리 하는 것과 또 별개로 이 브랜드 안에서의 또 네트워크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약간의 숙제를 주는 거죠. 아주 쉬운 숙제.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 이걸 해오시면 같이 또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뭐 적어오신 어떤 시계부라든지 이런 걸 또 보면서 이야기를 또 피드백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미드인데 그래도 의미 있게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멘토링이나 코칭을 조금 첨가해서 네네. 그렇게 하는 방식. 그거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저렇게 작성을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와, 오늘은 다양하게 할 게 엄청 많아졌어요. 감사해요. 와. 그래서 사실은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네. 강의보다도 본인 이야기할 때거든요. 진짜 엉망진창인데 그래요? 어쨌든 본인 이야기해서 내가 뭔가 위로도 받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이런 피드백도 받고 이런 걸 서로가 좀 공유할 때 계속 그 미더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한 해결 방법이야, 이분은 되게 똑똑해, 이런 느낌보다도 저는 오히려 내가 이제 이야기하고 부족한 거를 다른 사람들도 좀 이야기해서 서로 좀 위로받고 그런 컨셉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소통의 시간으로 좀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약간 그런 시간을 좀 더 만드는 게 좋겠네요. 그쵸? 네, 맞아요. 도현님이 강점은 그거잖아요. 내가 어떤 질문을 받아도 다 코멘트를 줄 수 있다는 건 이미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강력한 무게는 갖고 있어. 그렇다고 그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공감이 되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일단 이제 얘기해보세요 하고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되게 명확하고 그분한테 가장 적절하게 준다 그러면 이분한테는 물어보면 답을 준다, 이렇게 인식을 되잖아요. 내가 다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보다도 저는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딱 도현님만의 무기를 딱 꺼내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분은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계속 오시게. 생각만 해도 좋네요. 감사해요. 역시 여기 진짜 챌린지 들어오길 잘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 사람한테 배우는 거죠. 저희가 서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사진 찍어 놓으세요. 25명 오셨죠, 여러분? 25명 보이게 해서 그 사진을 남기시고. 요게 왜 자꾸 들어오냐면요. 요 시간대에 인기 미더업, 여러분 혹시 찍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인기 미더업이 뜨거든요. 그럼 아마도 민누나 도현님께 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가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 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이 가게는 뭘 팔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5-6명밖에 없으면 인기 미더업이 안 뜨겠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다가 겨우 인원만 채워서 끝났다. 그러면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적잖아요. 근데 막 20명씩 모여있어. 그럼 사람들이 들어오죠, 여기. 요리고미 문자님 엄청 열심히 활동하는 분 들어오죠. 막 앨리스님, 마도쿠님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는 지나가다가 본 거야. 이 시간 관리 이게 뭐지? 사람들 왜 많이 모여있지? 이러면서. 최고 28명까지 왔어요. 진짜요? 28명. 와,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저희가 그런데 민감하신 분들 많잖아요. 계속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나도 모르는 찰나를 잘 포착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왔었다고? 막 이렇게. 저는 이거 강의 이거 하느냐고 누가 들었는지 이런 걸 잘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맞아. 이거 다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거는 똑같아요. 다 누가 근데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한 사람이 조금 더 유연하게 하는 거고, 처음에 지금 너무 잘하셨죠, 강의는. 뭐, 그 강의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죠.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하고 소통하거나 하는 걸 더 많이 하시면, 이제 인스타그램뿐만 아니고, 여기 이프렌드에서도 믿는다 도연이 하면, 그분 시간 관리 이렇게 딱 인지도가 생기시면 훨씬 더 영향이 커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그 2시 미더비 무량기님 그 용소화 치료 도시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미더에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미랑 님도 보고 오셨대구나. 보고 오셨대, 인기미더. 진짜요? 네. 제가 이런 날이 있네요. 좋네요. 감사해요. 인기미더 그거 사진 좀 찍어주세요. 나가셔가지고. 찍어놓으시면 기념이잖아요. 그죠? 네. 첫 번째 미더블 열었는데 인기 미더비야. 대단하죠? 와,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나가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랜드 잘 종료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믿는다 도연님. 네. 네, 루미랑인데요. 사진 찍은 건 어디로 드려야 돼요? 사진 찍은 거는 저희 그 이프렌드 인플루언서 방이요. 저는 그 챌린지 방에는 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 6기여가지고. 네, 네. 어디로, 그러면. 그냥 제가 간직할게요. 다른 분들이 많이 찍어주셨을지 모르니까. 이게 어디로 받아야 되죠?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7기 하시면 저희가 그 톡방이 이렇게 합쳐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챌린지 쪽에 따로 계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리첼방에 있고.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